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오히려 나무란다는 뜻이죠. 저는 이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를 이혼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아니, 몸으로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저와 시댁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선을 봐서 결혼한 케이스예요. 사회생활을 한 지 좀 됐는데도 딸이 연애도 안 하고 점점 나이만 들어가니 엄마가 걱정되셨는지 여기저기 선자리 좀 알아봐 달라며 말하고 다니셨어요. 엄마가 저를 좀 많이 아끼시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으니 걱정하실 만도 했죠. 그러다 보니 선을 보게 된 거고요. 남편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남편에겐 그간 사귄 여자가 몇 있었지만 다들 시모 마음에 들지 않아 헤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사람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구한 맞선 상대가 저였고요. 시모는 저를 보기도 전에 이미 평가를 다 내려놓은 상태더군요. 부모님이 평범한 회사원인 건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약사인 건 마음에 든다고요. 그렇게 남편과 만나게 됐고 생각보다 잘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네가 우리 아들보다 4살 어리다고 했지? 다행이야. 어려야 해도 잘났지. 예, 나는 다른 건 안 바란다. 애만 낳아주면 돼. 우리 아들이 외아들이지 않니? 게다가 늦음하기 낳은 아들이라 참 귀하게 키웠어. 그래서 손주 가지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생각인가 싶었어요. 아이가 결혼의 최종 목표라니. 물론 저도 아이를 좋아하긴 했으니까 가지고 싶긴 했죠. 아이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일단 시모 말에 알겠다며 고개 정도는 끄덕여줬어요. 예, 딸은 안 돼. 첫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해. 그 뒤에는 딸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렇게 당부하는 시모를 보며 참 걱정도 팔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라는 걸 그 뒤에 깨닫게 됐죠. 따로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더군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애가 생기지 않으니 시모는 점점 모진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시부가 보지 않을 때만 몰래 말이죠. 너 도대체 애가 왜 안 생기는지 알아보긴 했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집안에 들어왔으면 최소한 사람 구실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애도 안 낳는 게 무슨 며느리야? 너 이번 해에는 무조건 애 가져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머님, 저도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이한테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자신만만한데 뭐 알아보고 싶어도 알아볼 수가 있어야죠.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임신 못하는 건 다 여자 탓이야. 네 탓이라고. 너 혼자 가서 알아보면 될 걸 왜 우리 아들까지 건드려? 이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요즘 난임 검사는 부부가 같이 가야 하는데 말이죠. 어머님, 병원에는 부부가 같이 가야 해요.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것 같으세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오빠가 협조 안 하면 저도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매일같이 저만 괴롭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 그게 곶감니? 검사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나한테 그런 거 이야기해서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이 지금 저를 불임으로 단정짓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빠가 협조 안 하면 검사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결국 그렇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1, 2년째까지는 좋게 좋게 네네 어머님 하고 지나갔지만 3년쯤 되니 시모의 발언 수위가 세져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만 죽자고 괴롭히니 짜증이 났고요. 또 이렇게까지 화를 낸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시모가 어이없게도 친정엄마에게 이 문제를 따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3년 동안 임신이 안 되냐고요. 친정엄마야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아주 선을 넘더랍니다. 이런 식이면 결혼 물러야 한다고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시모에게 그런 소리를 들은 게 더욱 화가 나는 이유는 사실 친정엄마도 불임이었기 때문이에요. 친정엄마는 새엄마로 저와 오빠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본인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 저희들에게 더 큰 애정을 쏟아주셨죠. 그 덕분에 저희 남매는 어린 시절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고요. 그런 엄마의 아픔을 알기에 도를 넘은 시모의 발언에 저도 강하게 나갔던 거예요. 게다가 시모의 만행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시부가 없을 때만 저를 괴롭혔거든요. 시부는 사회복지단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도덕적으로 그런 일을 보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며 바로잡는 분이셨거든요. 아무래도 좋은 일을 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구박받는 걸 두고 볼 리가 없었죠. 이를 알고 있는 시모는 시부가 볼 때면 착한 천사처럼 굴며 가증스럽게 굴었고요. 한약까지 지어다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가 제일 소름 돋았어요. 예, 이거 몸에 좋은 한약이다. 네 몸이 허해서 그런 것 같아 한의원 가서 지워왔어. 잘 먹고 이번에는 손주 볼 수 있도록 노력해라. 알았지? 이럴 때마다 정말 닭살이 오스스 돋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폭언을 했는지 다 아는데 그렇다고 시모한테 미쳤냐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시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허허 웃고만 있었으니 항상 억울하기만 했죠. 자연 임신이 3년쯤 안 되니 사실은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 대신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불임 검사를 해보러 가기로 했죠. 걱정은 됐지만 엄마가 불임이어도 괜찮다고 말해줘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그렇게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 정상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런 이상 없다고요. 초음파 검사, 피 검사, 호르몬 검사, 조영제 검사 모든 것에서 정상으로 나왔어요. 옆에 있던 엄마가 울컥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잘 됐다. 잘 됐어. 나 사실 속으로는 걱정 정말 많이 했어. 그 옆엔 내가 너한테 또 나쁜 소리 할까봐. 너 상처받을까봐 이야기 안 했는데 진짜 나쁜 말 많이 했어. 너희 시어머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건 이야기하기 싫어. 너한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래. 그냥 나쁜 말 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 뻔하지. 하자 있는 며느리라고 욕했거나 자기 아들 장가 잘못 보냈다고 했지? 뭐 그런 말 아니었어? 설마 너한테도 그런 소리 한 거니? 이 미친 여편네가? 내 딸이 정상인데 왜 그딴 소리하고 난리야? 어쩐지 나한테 전화해서 너 낳을 때 도대체 뭔 짓 했냐고 묻더라. 내가 질문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얼마나 태교를 잘못했으면 딸이 애도 못 낳고 등신처럼 있냐고. 짐작보다도 더 모욕적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엄마만 쳐다봤어요. 아차 싶었는지 엄마가 눈을 쓱 피하더군요. 그런 말 들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상처받을까봐 겁내시는 것 같았죠. 그때 친정엄마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더군요. 슬쩍 발신인을 봤더니 시모였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길래 얼른 뺏어서 대신 받았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는 왜 전화하셨어요? 너 지금 친정에 가 있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오늘 엄마랑 난임병원 가서 검사하고 오는 길이에요. 진단서 지금 당장 보내드릴게요. 궁금해 하셨잖아요. 제가 불임인지 아닌지. 모든 검사 결과 다 정상으로 나왔으니
이제 남편 차례네요. 아들 데리고 병원 다녀오세요. 그러고 나서 누가 불임인지 따져보자고요. 네가 불임이 아니라고? 네. 검사 결과지 못 믿겠으면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직접 확인받으시든가요. 이 근방에서 제일 유명한 난임병원 의사한테 검사 받았으니까요. 왜 저번에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상이고 남편 검사를 빨리 해봐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세요. 남편이 저하고는 병원조차 안 가려고 하니까. 지금 꼴랑 병원 검사 하나 가지고 기고만장한 거야? 우리 아들도 정상으로 나오면 그때는 어쩔 건데? 검사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나 하고 왔거든요. 정상으로 나오면 다시 병원 가서 시험관이든 뭐든 해봐야죠. 그런데 그것도 남편이 병원을 가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무슨 말 하셨는지 제가 다 들었어요. 지금부터 통화 내용들 자동 녹음되도록 설정해 둘 거니까 만약 한 번만 더 저와 엄마 모욕하시면 그 녹음본 바로 아버님한테 전송할 거예요. 아버님이 얼마나 엄한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시죠? 시부를 들먹이며 화내자 시모가 깜짝 놀라더군요. 무슨 그런 일을 애 아버지한테까지 말하니? 그런다고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제 말은 안 믿으셔도 녹음을 들으면 믿겠죠.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될 텐데. 여태껏 아버님 계시는 데서만 잘해주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척도 하지 마세요. 남편 병원만 데려가시면 저희끼리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천하의 시모도 시부를 이길 순 없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으름장 놓은 뒤로는 시모가 친정엄마에게 전화하는 일이 끊겼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남편에게 가서 닥달했죠. 나 정상으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너 당장 병원 가서 검사 받아와. 결과를 알아야 시험관을 하든 뭘 하든 하지. 어이, 나는 괜찮다니까. 진짜로 아무 문제 없어. 결혼하기 전에 검사했었는데 정상이라고 판정 났다고. 그때랑 지금이랑 몸 상태가 같아? 벌써 4년이 지나가는데. 네가 이럴수록 나만 피곤해지잖아. 너희 어머니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 줄 알긴 해.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괴롭히는 수준이라고. 엄마 잔소리 정도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둘 다 문제 없으면 애는 언젠가 생길 거야. 한 5년쯤 더 뒤에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와, 진짜 협조를 안 한다 이거지? 너희 어머니가 병원 가자고 했을 때도 이랬어? 어? 엄마는 나한테 병원 가자고 안 했는데? 난 문제 없을 거라고 신뢰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그게 맞는 거지. 날 좀 믿어봐. 계속해서 말만 돌리고 제대로 대답도 안 하는 남편 놈을 보며 골치가 아파졌어요. 둘 다 정상인데 애가 안 생긴다면 시험관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 놈은 시험관은커녕 병원에 갈 생각조차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옥신각신 싸우다가 또 허송세월만 보냈죠. 여전히 자연 임신은 되지 않았고 남편의 협조마저도 없어졌어요.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함께 있을 시간마저 줄었죠. 그런데 병원 검사 후 2년쯤 더 지났을 때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어버렸지 뭐예요? 친정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 자고 오려던 날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외할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고 친정엄마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듣고서는 최근에 연락이 다 파해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외할아버지를 뵐 때 저도 같이 가기로 했죠. 엄마가 묘하게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이라 전날 가서 엄마에게 힘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박을 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해뒀고요. 남편은 흔쾌히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혹시 같이 가겠냐고 물으니 이번 말고 다음에 함께 만나겠다고 했어요. 하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
저 혼자 친정으로 향했죠. 그날 저녁에 오빠네가 먼저 친정에 도착했어요. 오빠 부부와 애 둘이 방을 먼저 차지해버리니 잘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만 먹고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엄마에게는 내일 약속 장소로 직접 나가겠다고 하고서요. 그렇게 외박용으로 싸뒀던 짐을 정리하고 안방에서 쉬는데 갑자기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와이프? 오늘 없어. 친정 갔거든. 나도 자기 보고 싶지. 지금 집에서 씻기만 하고 나갈 거야. 당장 보고 싶어도 좀만 참아요. 만나자마자 끌어안아 줄 테니까. 뽀뽀? 그것도 당연히 해줘야지. 원하는 곳 있어? 순간 TV를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더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대화였지만 너무 민망해서 수위를 조절한 게 저 정도거든요. 누가 들어도 바람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였죠. 안방과 현관이 직각으로 있어 서로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 또 제가 안방 안쪽에 있어서 남편이 빨리 눈치를 못 챘는지 대화가 계속되더군요. 상간녀가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웃음소리가 안방까지 넘어왔어요. 내 몸이 반응하는 건 자기뿐이야. 우리 와이프한테는 끄떡도 없다니까. 아주 볼 때마다 속 터져요. 애 가지고 싶다고 얼마나 징징대는지. 애가 족쇄라는 걸 그 사람은 몰라. 이대로가 더 자유롭고 자기한테 좋다는 걸 왜 눈치 못 챌까? 끝까지 듣고 있다가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안방에서 확 나왔죠. 남편은 시계와 반지 같은 걸 빼서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고 있더군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얼굴을 한 저를 발견하자마자 깜짝 놀란 남편놈이 황급히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여보, 당신 오늘 친정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 지금 그걸 물어볼 때야? 방금 그 여자 뭐야? 그 통화 내용 뭐냐고. 너 지금 바람 피워?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애를 가지려고 애썼는데 어쩐지 요즘 많이 늦는다 했어. 바람 피운다고 늦었구나? 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래, 바람을 피우기는 했어. 하지만 내 마음까지 준 건 아니야. 그냥 관계만 하려고 그런 척만 한 거야. 진짜로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태연스레 이러는 걸 보면 정말 정신 나간 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나한테만 줘? 무슨 개똥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말을 내가 믿겠어? 마누라한테는 몸이 반응을 안 한다며? 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네가 인간이야? 내가 애 못 낳아서 네 엄마한테 어떤 수모를 당하는데 너는 지금 여기서 날 비하하면서 상간녀랑 시시덕대고 있어? 짐승보다 못한 놈? 네가 아랫도리를 놀리고 돌아다니는 통에 애가 생길 수가 없었겠네. 어? 여보,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나가. 당장 나가. 너랑 같은 이불에서 잠 못 자니까 당장 나가라고. 결국 남편을 내쫓고서야 분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어요. 그러면서도 또 상간녀한테 가서 더러운 짓이나 하지 않을까 싶어 짜증나더라고요. 이런 더러운 기분으로 도저히 외할아버지를 뵐 수 없을 것 같아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몸이 안 좋아 내일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화가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그간 잠잠하더니 꼭두 새벽부터 또 임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예, 너희 요새도 아무 소식 없니? 아니, 남들 다 있는 손주 왜 나만 없어? 아무래도 이상해. 검사 결과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왜 애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왜 애가 안 생겼는지 이제 알 것 같은데요. 그 사람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그 여자들한테 아랫도리 휘두르고 다니느라 애 만들 씨가 없었겠죠. 뭐?
지금 우리 애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말이야? 네. 어제 제가 그거 알고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애가 왜 안 생기냐고 묻지 마시고 어머님 아들한테나 물어보세요. 왜 딴짓하고 돌아다니냐고. 그런데 화를 낼 줄 알았던 시모가 잠시 조용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구나. 너 붙잡고 있느니 다른 여자한테서 애 보는 게 더 빠르겠다. 바람 피운 아들놈 욕을 같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자식이 어떤 놈인지 알고 부끄러워하기만이라도 바랬는데 시모는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더군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서도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가 문제니? 싫으면 이혼해. 난 안 말린다. 네 직업이 좋아서 결혼시키긴 했지만 애를 못 가지면 말짱 꽝이잖아. 이참에 누가 내 손주 먼저 가지면 걔를 데려와서 며느리 삼으련다. 끝까지 정신 나간 발언을 한 시모가 전화를 끊었어요. 열받아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한 20분쯤 뒤에 친정엄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한창 외할아버지를 만나고 계실 텐데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죠. 예, 너 무슨 일이 있어? 방금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 전화? 그 할망구가 뭐라고 했는데? 아니, 너 다시 데려가라고. 자기 아들한테는 필요 없다면서 막말하던데 지금 뭐 문제 있는 거 맞지?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대체 무슨 자격으로 엄마한테 그딴 소리를 해? 바람 피운 건 지 아들놈인데. 뭐?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그거 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 상간녀한테서 애를 보는 게 더 빠르겠다고 하더라고. 내가 진짜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해? 네 남편은 뭐래? 싹싹 빌어? 자기가 진짜 마음을 준 건 나뿐이래. 정신 나간 소리지. 그럼 몸은 아무데나 막 주고 다녀도 되는 거야? 쓰레기 같은 놈이 그 상황 모면하라고 아무 말이나 한 거야. 아, 어쨌든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도 지금 바쁘잖아.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는 친정엄마의 전화를 겨우 끊고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과 통화한 상간녀의 정체도 알아냈죠. 술집 여자더군요. 정말 잠깐의 유흥으로 만난 건지 아님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난 건지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흔쾌히 저를 만나러 나오더군요. 핸드폰 녹음을 켜둔 상태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다는 말을 증거로 남기려고요. 생각보다 정말 어린 여자였어요. 20대 중반처럼 보였죠. 그 여자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오빠랑 결혼이 하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돈 좀 받고 즐기고, 뭐, 그게 끝이죠. 이 관계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어찌됐건 그 사람이 저를 배신한 거예요. 그쪽도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으면 관계를 끊었어야죠. 제가 왜요? 서로 주고받는 가벼운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 아저씨 좀 유명해요. 유명하다니? 여자 엄청 많거든요. 오래 만나지도 않고 애들 골라가며 만나고. 나 말고도 만나는 여자 되게 많은데. 와이프가 몰랐다는 게 더 대단한데요? 뭐라고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만나는 애들이 적어도 3명쯤 될걸요? 그 전에 만난 여자들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신기하죠? 그 아저씨 피임도 안 하는데 애 생긴 여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 이유를 얼마 전에 알았잖아. 이 아저씨가 여자들 책임 안 질 생각으로 아예 정관 수술을 했대요. 술 마시고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해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긴 그렇게 아랫도리를 돌려대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면 뭔가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들이랑 놀려고 정관 수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톡톡히 들었는걸요? 어디서 했는지 병원까지 알려주던데. 머리에 열이 너무 오르는 것 같아서 무심결에 이마를 짚었어요. 이건 답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잔뜩 충격받은 채로 남편에게 당장 말했어요.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이혼해줘. 여보, 바람 한 번에 무슨 이혼이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왜 이혼 안 해줘? 이혼하고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왜 너 같은 미친놈이랑 같이 살아야 해? 내 인생을 위해서 제발 눈앞에서 좀 꺼져. 그러자 남편놈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제가 너무 철벽처럼 온몸으로 거부해서 할 말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놈을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죠. 너 진짜 웃긴다.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요구하니? 이혼하자는 말도 우리 아들이 해야 맞지. 내가 여태 참아준 게 몇 년인데. 애도 못 낳는 년 며느리 취급해주며 데리고 있었더니 뭐? 이혼? 네가 뭐가 잘났는데? 애도 못 낳은 하자품 주제에 뭐가 잘나서 이혼 요구야?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우리가 위자료라도 줄 것 같아서 그러지? 애 못 낳은 건 너니까 위자료는 절대 못 준다. 법대로 하자고요, 법대로. 내가 애 낳는데 문제없는 정상인인 거 병원이 알아서 증명해 줄 테니까. 그리고 당신 아들 바람 피운 것도 증언해 줄 여자들 한 트럭이니 걱정 말아요. 지 새끼가 어떤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면서 목소리만 크면 단 줄 알아요? 이렇게 소리칠 시간에 아들놈 정신이 제대로 박혔는지나 알아보세요.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 더러운 종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다 받아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서류가 정리되는 날, 짐을 모두 챙겨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시부모가 신혼집에 찾아왔더군요. 남편은 이 신혼집을 계속 쓸 생각이었는데 집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 차액을 저한테 지급해야 했거든요. 그걸 시부가 대신 내주기로 한 상황이었고요. 뭐 여기서 여자들과 난잡하게 지내든 말든 이제는 상관없으니 조용히 가려 했는데 시모가 뜬금없이 소금을 가져오더니 현관과 베란다에 엄청 뿌려대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시모 얼굴 일그러지는 거 한 번이라도 구경해야 속이 풀리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말해주었죠. 두 분, 저희 사이에 왜 애가 안 생겼는지 아직 모르시죠? 저는 이제 알아요. 아드님 상간녀가 저한테 말해줬거든요.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안 듣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하며 세우더군요. 그러면서 힐끔 쳐다보길래 웃으며 이야기해줬어요. 사실 저 사람 데리고 논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혼외자가 한 명도 없을까요? 제가 만난 술집 아가씨가 얘기해주더라고요. 저 아저씨 마음 편하게 여자들 만나고 다니고 싶어서 정관 수술했다고. 정관 수술이라는 단어에 시모와 시부 얼굴이 정말 야자처럼 변해버리더군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거 네가 만들어낸 말이지? 이거 들어보세요. 상간녀가 저한테 다 가르쳐줬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난잡하게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는지, 그리고 여자 만나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그래놓고 날 기만하고 애 못 낳는 여자 취급을 해? 상간녀와의 대화 녹음을 들은 시부와 시모는 완전히 열받았어요. 남편놈은 다른 방에 있다가 뒤늦게야 뛰쳐나오고서는 상간녀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변명을 하기 바쁘더군요. 아버지, 엄마,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이 미친놈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애가 없어서 네 마누라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데 넌 여자 만나려 수술을 했다고? 이놈아, 이런 거였으면 내가 이혼에 찬성도 안 했을 거다.
너 정말 저게 사실이야? 네가 스스로 묶은 거야? 그거 풀 수는 있어? 다시 애 가질 수는 있는 거냐고. 시부와 시모의 반응은 아주 달랐죠. 시부는 남편이 여자 만나려고 수술까지 하고 이혼당했다는 점에 열받았고, 시모는 그저 남편 놈이 애를 다시 가질 수 있는지만 신경 쓰더군요. 아버님, 그런데 사실 이혼한 건 남편보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아버님 없을 때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시죠? 저한테는 애 못 낳는 하자품이라고 하셨고, 친정 어머니께는 전화로 어떻게 그런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을 했냐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사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아, 그리고 저보다 상간녀한테 손주 보는 게 더 빠를 거라는 말까지 했었죠? 명백히 이 인간이 잘못한 건데 왜 제가 다 뒤집어 쓴 건지 모르겠네요. 여태껏 말하지 않았던 걸 터트린 순간 시부의 얼굴이 벌겋게 물들었어요. 당신 미쳤어? 노망이라도 난 거야? 어떻게 사부인한테 그런 말을 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들이 자기는 멀쩡하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사돈댁한테 그렇게 말한 거지. 나도 아들이 바람 피운 거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런 말 안 했을 거라고요. 이 여편네야, 그걸 말이라고 해? 알고 모르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애초에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을 왜 하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대서 이런 일을 만드냐고? 시부가 소리를 지르는데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전화였는지 시부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바쁜 일 아니면 이따가 내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뭐? 그 기업 사장님이 기부를 안 하겠다고 했다고? 왜? 우리 단체에 그만큼 기부해주는 사람 없어. 당장 무슨 일 때문인지 알아봐. 뭐? 이유가 딸 때문이라고? 그게 뭔 소리야? 어리둥절해하는 시부에게 진실을 말해줬어요. 아버님 단체에 매년 통 크게 기부하는 그 사업가가 저희 외할아버지거든요. 상견례 때는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못 나오셨는데 얼마 전에 화해하고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이 제 이혼 서류 완전히 정리되는 날이라고 아마 엄마가 외할아버지에게 그간 있었던 일 다 이야기하신 모양이네요. 어머님이 아드님한테 약하신 것처럼 외할아버지도 저희 엄마한테 약하시거든요. 사실 엄마 입장에서 이런 일 그냥 넘기긴 힘들잖아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한테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그러자 얼굴이 새파랗게 된 시부가 시모의 어깨를 쥐고 앞뒤로 흔들어댔어요. 아까 화냈던 것은 그저 장난인 양 행동이 아주 거칠어졌더라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언젠가 이런 사달이 날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고. 이대로 회사 다 말아먹게 되면 나 당신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이 옆에 내가 마음이 편협하고 좁아 터졌어도 크게 사고는 안 치길래 놔뒀더니 이렇게 결국 아들놈이랑 쌍으로 사고를 쳐? 그리고 너 재산 분할 대신 못 해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앞으로 10원짜리 하나 빌릴 생각하지 마. 당신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돈 한 푼 쓰지도 마. 그냥 입도 뻥긋하지 말고 죽어 지내라고. 여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입 닥치지 못해? 이 꼴을 보고도 대꾸할 생각이 들어. 지금 당장 이혼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하려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짓 하면 그때는 진짜 당신 내쫓을 줄 알아. 자식 강제로 이혼시키고 남편 재산까지 다 털어먹었다고 하면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겠지. 분노에 가득 찬 시부의 샤우팅을 들으니 그제야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믿고 있던 자식놈에게 발등 찍힌 기분이 어떤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느꼈을 거예요. 사실 한 번쯤은 시모의 밉살스러운 면상이 구겨지는 꼴을 보고 싶었나 봐요. 마지막까지 고민했거든요. 남편놈 치부를 이야기할까 말까 하고요.
그런데 소금을 뿌리며 부채질하는 시모를 보니 당장이라도 이야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손으로 화를 부른 거죠.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마지막에서야 뒤통수 때린 놈이 사실은 자기 아들이란 걸 알려준 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친정엄마가 이야기해줬어요. 전 시부와 전 시모가 외할아버지 회사에 찾아왔었대요. 우리 딸,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했어. 후원이며 기부 다 뺐으니 그 집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을 거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자기들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야.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사실을 모르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알고서는 절대 못 넘어가. 매년 그렇게 풍족하게 운영하다가 그 큰 금액이 사라져서 그런가. 얼마 전에 네 전 시부모가 나랑 네 외할아버지 찾아왔던 거 있지? 찾아왔었다고? 엄마 또 무슨 짓 당하진 않았어? 당하긴 네 외할아버지가 있었잖아. 세상에, 그 둘이 같이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연신 사과를 하는데 그 여자는 아직도 정신 덜 차린 게 확실해. 입으로는 죄송하다 하는데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이더라니까. 그게 눈에 다 보이는데 왜 용서를 해줘? 결국 내가 그랬지. 우리 딸한테 상처 준 사람하고 연관되고 싶지 않다고. 결국 후원이며 기부며 다시 못 받고 나가는 길에 너희 전 시부가 이러더라. 정신 나간 여편네 하나 때문에 회사 다 말아먹게 생겼다고. 그 조용하던 사람이 그러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아니? 네 전 시모는 나한테 욕하고 난리칠 때 이런 일 생길 줄 상상도 못했겠지? 진짜 속이 시원하더라.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하긴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에 친정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애도 없었던지라 조금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다만 직장은 옮기기로 생각했어요. 그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 생활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좀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종종 그때가 떠올라 버리기도 했고요. 그때 마침 페이닥터로 일하던 오빠가 마침내 개원 자금을 모아 개원을 하게 됐어요. 꽤나 번화가에 위치한 새 건물의 3층에서 오픈을 하기로 했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의 1층에 약국을 개원하기로 했죠. 자기 돈으로 개원한 오빠와 다르게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혼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죠. 저는 마음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람과 만났고 재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답니다. 쌍둥이를 낳고 뱃속에 벌써 30주가 다 되어가는 아이가 또 있죠. 남편은 참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을 만날 때 다른 무엇보다 여자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폈어요. 이혼으로 받은 상처가 너무 컸었거든요. 그런 남자는 애초에 거르고 싶었어요. 다행히 그는 전 남편과 달리 가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전에 당했던 무시와 모멸을 모두 잊고 즐거운 생활을 하던 그때, 정말 우연찮게도 손님으로 찾아온 전 시모와 전 남편을 마주하게 됐어요. 퇴근 전 마지막 손님이 들어와서 알바생이 처방전을 가져다 주더군요. 그런데 처방전에 쓰인 이름과 생년월일이 전 남편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처방약의 종류를 보고는 빵 터져버렸죠. 발기부전 치료제였거든요. 약 제조하면서도 웃음을 겨우 참아야 할 정도였어요. 도대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발기부전이 된 걸까? 그렇게 여자 만나는 걸 좋아하던 남자였는데 말이에요. 새어나가려는 웃음을 꾹 참으며 약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전 시모와 전 남편이 함께 떡하니 서 있더군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약을 받을 때까지 어머니를 끌고 다니는 건지,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일지도 모르죠. 전 시모가 아들을 내내 끌고 다니는 걸 수도 있겠어요. 뭐 어쨌든 최대한 웃음을 참으며 전 남편 이름을 불러 약을 내줬어요.
전 남편이 약을 받으러 와서는 제 얼굴을 보더니 썩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전 시모도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었고요. 이름이 똑같아서 긴가민가 했는데 아이고, 잘 못 지내나 보네요. 도대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 약을 다 드시고. 여태 그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서 귀를 막고 지냈거든요. 지인들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할 때도 일부러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약까지 받아 먹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줄은 몰랐죠. 정관 수술을 해도 다시 풀면 생식 능력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 남편 놈은 예후가 그리 좋지 않았나 봐요. 아니면 5년간 너무 놀아대는 통에 힘이 다 빠진 것일 수도 있죠. 재혼을 했으면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안 보이고 와이프가 아닌 어머니를 끼고 다니는 걸 보니 상황은 뻔했어요. 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놀기 좋아해서 정관 수술까지 한 놈이 정작 필요할 때는 기능을 하지 못해서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코미디 같았어요. 초조해하는 남편 얼굴 보니 얼마나 웃기던지요. 그 와중에 전 시모는 만삭인 제 배를 보더니 얼굴을 구기더라고요. 그렇게 구박하던 며느리는 임신이 잘만 되는 상황이었고 아들은 한순간 불장난하려다가 진짜 고자가 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이제 저한테 임신을 못한다느니 그런 소리를 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할 정도였어요. 바퀴벌레도 제 짝이 있다더니 그래, 너도 용케 또 시집은 갔네. 너 같은 애도 좋다고 해주는 남자가 있었니? 아니, 네가 오죽 매력이 없었으면 우리 아들이 바람을 그렇게 피웠겠냐고. 솔직히 이혼한 거 우리 아들 탓만은 아니지? 너도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한테서 애를 보고 싶었으면 우리 애가 정관수술을 왜 했겠어? 그 성격 여전하시네요. 자식놈 못난 건 인정도 안 하면서 남 평가는 아주 신랄하게 하는 그 못된 성격이요. 근데 어쩌죠? 저요, 이제 그쪽 집안 며느리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은 이미 남남된 지 오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요. 매력이야 남편한테만 있으면 되고 그 매력 충분하니 애까지 생긴 거죠. 아드님은 그렇지가 않아서 이런 약을 드시는 거겠지만 지금 아주머니 아드님 몸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신랄하게 말해드려요. 약사로서 해드릴 말은 많은데 이 약이 뭔지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알고서 이야기하세요. 좀 알고서. 그리고 말은 바로 하세요. 아드님이 왜 저 때문에 수술한 거예요? 수많은 여자들이랑 편하게 놀아대려고 수술한 거지. 와이프는 애 못 가진다고 구박받는데도 수술한 거 말도 안 하고 숨기고 그래놓고 반성도 안 했으니 몸이 저딴 꼴이 된 거죠. 어디 어른한테 말을 그딴 식으로 하니?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일 잘하고 능력만 있으면 되지. 그럼 이 약은 왜 처방받았어요? 평생 일만 하고 살면 되지. 이제라도 애 보고 싶어서 용 쓰시는 것 같은데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요? 게다가 이 근방에는 소문도 파다하게 났다던데. 아주머니 아들이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웠다고. 너 진짜 이제 막 나가자는 거야? 감히 내 아들을 그딴 식으로 이야기해? 전 시모가 막싸움에 시동을 걸렸는데 그때 재혼한 남편이 등장했어요. 쌍둥이들을 유모차를 태운 채로요. 여보, 쌍둥이들 데려왔어. 아직 일 안 끝났어? 아, 손님 계시네? 그 순간 남편의 눈이 제가 들고 있던 약봉투로 향하더군요. 바로 어떤 약인지 눈치챘는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줬어요. 여보, 나 나가 있을 테니까 끝나면 얘기해줘. 재혼한 남편이 부자연스럽게 나가자 전 남편 얼굴이 시뻘겋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전 남편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해주었죠. 당신한테 부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 먹고 빨리 애가 생겼으면 좋겠어. 셋이나 키워보니까
역시 애들은 많을수록 좋더라고. 하긴, 당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애가 없는 게 이득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이 약 필요 없지 않아? 아, 뭐, 즐기려면 필요는 하겠지. 뭐, 많이 즐겨. 약의 힘을 빌려줘라도. 능력이 없으면 약이라도 먹어야지. 야, 너 우리 앞에서 유세했더니? 애 못 낳는다고 욕먹다가 셋이나 낳으니까 우리한테 떵떵 소리치고 싶었냐고. 너도 정말 속물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아들을 욕보일 수가 있어? 누가 누굴 욕보여요? 아주머니가 저를 욕보였겠죠. 저한테 했던 말은 욕 아니고 무슨 근황 토크였어요? 누가 들어도 시비 거는 말이었는데. 그리고 유세는 무슨 유세? 제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고 다니세요. 이래서 사람 앞날이라는 건 모르는 거죠. 아주머니는 자식이 이런 약 먹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알았으면 며느리한테 그런 말 하지도 않았겠죠. 아무래도 아주머니가 마음을 너무 독하게 써서 하늘이 아드님을 버린 것 같네요. 그런 거 아니고서야 정관수술 후유증이 왜 발기부전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겠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마음 곱게 쓰세요. 귀한 남의 딸한테 상처 주지 말고. 아니,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든가. 또 누구 인생 망치려고? 전 시모는 제 말을 듣더니 화가 났는지 부들부들 떨더군요. 하지만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 남편을 힐끗 보더니 결국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뒤에서 멍청이 서 있기만 하던 전 남편 놈도 후다닥 따라 나갔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서 가게 안에 놔뒀던 소금 단지를 들고 나갔죠. 그리고 전 시모와 전 남편 뒤에 소금을 뿌려댔네요. 2번 다시 찾지 않을 걸 알지만 재수 없는 건 맞잖아요. 글로 쓰다 보니 진짜 저도 힘들게 살았다 싶네요. 그래도 지금 행복하면 그만이죠. 여러분도 과거는 잊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하고 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면 후회는 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그때마다 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딴 인간과 결혼 자체를 안 했을 거라며 이혼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을 만큼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현재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나 이가 갈릴 만큼 싫어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년이 갓 넘은 신혼부부였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연애를 5년이나 하고 결혼을 한 커플이었죠. 연애를 딱히 길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각자 위로 결혼을 하지 않는 언니와 누나가 있었는데 이래저래 마음에 걸려 기다리다 보니 5년이나 연애를 하게 된 것이었죠. 굳이 순서를 따지고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긴 기다림 끝에 결국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연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시댁 식구들을 충분히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미 식구들 모두와 인사를 나눴을 뿐더러 가끔 만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도요. 처음엔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시댁에 가더라도 저만 혼자 일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식사를 차리게 되면 남편이 뒷정리와 설거지를 했고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였죠. 여보, 저녁은 당신 혼자 다 차렸으니까 뒷정리랑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래, 우리 며느리가 밥을 차리느라 고생했으니까 남은 일은 아들이 해. 승은이는 이리 와서 과일 먹어. 맞아. 당신은 엄마랑 앉아서 과일이나 먹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남편,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며느리를 챙겨주는 시모. 이렇듯 상냥하고 배려심 많은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고 친정과 비슷하게 시댁 식구들의 사이도 돈독해
편안히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그렇게 결혼을 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날 시모에게서 온 연락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워낙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반갑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시간이 몇 시인데? 너는 일하고 있지? 그럼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좋은 남자가 있는데 사돈 처녀한테 딱일 것 같아서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싶어서 연락했어. 네? 저희 언니요? 언니 말고 형님 소개시켜주세요.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형님이 저한테 좋은 사람 없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아니야. 아무래도 우리 딸보다 사돈 처녀한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왜? 사돈 처녀 혹시 따로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언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번에 넌지시 물어보니까 사람 만날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돈 처녀 나이도 있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없으면 어째? 그럴 때일수록 주변에서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지 말고 네가 잘 말해보려무나. 언니까지 신경 써주는 시모가 내심 참 고맙더라고요. 시누이가 친정언니보다 2살이 더 많은데도 먼저 챙겨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언니에게 시모의 말을 전했고, 잠시 고민하던 언니는 마침 시간이 비니 만나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이는 몇 살이래? 직업은? 나이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언니보다 많다고 했고 일은 사업하고 있다나 봐. 어머님 말씀으론 꽤 잘 나간다고 하더라. 참 좋은 남자라고 또 강조를 하더라니까. 언니하고 참 잘 어울릴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 도대체 몇 살이나 많길래 나이를 정확히 말 안 했을까나? 뭐, 오죽 괜찮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아닌 네 시어머니가 그런 말까지 했겠어. 일단 믿고 한번 만나볼게. 언니의 말처럼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시모가 주선한 맞선이니 일단 믿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맞선 날 당일 전화가 왔더라고요. 불같이 화가 난 언니에게서 말이에요. 네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날 이 자리에 내보낸 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상대 남자가 그렇게 별로야? 언니는 보기 드물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어요. 깜짝 놀라 그런 언니를 달래며 무슨 연유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물어보았죠. 언니의 답변을 들으니 상황을 몰라 의아하던 저까지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별로인 정도가 아니야. 나이 차이가 10살도 넘게 나더라니까. 그것뿐인 줄 알아? 자기랑 결혼하면 시부모님들도 모셔야 한다고 하더라. 자기 엄마랑 너무 안 맞아서 전부인과는 이혼했는데 그게 다 전부인이 자기 엄마의 비위를 못 맞춰줘서 그런 거래. 비위만 잘 맞춰주면 자기 엄마가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여기까지도 사실은 그러려니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있잖아. 그 남자가 이런 말까지 하더라. 내가 손가락 2개가 없는 장애인이라 이런 자리도 감지덕지에 할 거라 들었는데 생각보다 굽신굽신하지도 않고 되바라졌다고. 그제야 언니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저 역시 주체할 수 없는 화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도대체 저희 언니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저딴 말을 하는 남자가 나오는 자리에 내보낼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뭐? 그게 정말이야? 그딴 말까지 했다고? 그래. 이런 말을 누가 했겠어? 네 시어머니밖에 더 있겠어? 내가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알아?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도 이딴 식으로 구는데 며느리인 너한테는 어떻게 할지 생각만 해도 열불이 터져 지금. 그 노인네 진짜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언니는 어릴 때 사고를 당해 약지와 소지가
한마디씩 절단된 상태였거든요. 시모는 그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언니에게 저딴 남자를 소개해준 것이었어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언니 말을 들어보니 시모가 그 남자에게 별별 말을 다 했더라고요. 손가락은 그 모양이라도 얼굴은 예쁘니까 그냥 데리고 살기는 좋을 것이다. 장애가 있으니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이라 부려먹기 좋을 것이다 등등. 사람의 탈을 쓰고서 할 수 있나 싶은 말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앞에선 언니의 손가락을 보며 온갖 안타까운 척을 다 하던 사람이 뒤에선 속으로 저딴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니 화가 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거기다 그 노인네, 이 맞선 주선한다고 비싼 선물까지 받아갔다고 하더라. 결혼하게 되면 명품 가방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했다나 뭐라나. 아니, 자기가 뭔데 내 결혼을 결정하고 난리라니? 그딴 남자 소개시키면서 무슨 선물을 받고 말고야. 그 때문에 그 남자가 나를 무슨 빚쟁이 취급을 하는데 그 자리 확 엎어버리고 싶은 거 너 생각해서 겨우 참았어. 하여튼 네 시어머니 생각보다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으니까 조심해. 언니는 마지막까지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어이없는 상황에 언니 못지않게 화같이 솟아오르더군요.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묻기 시작했죠. 어머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저희 언니한테 그런 아저씨를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화가 잔뜩 나 날이 선 저와 달리 시모는 누구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그런 아저씨라니. 그 정도면 사돈 처녀한테 딱이다 싶어서 소개해줬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사돈 처녀가 생각보다 눈이 높은가 보다. 사돈 처녀 수준의 감지덕지한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감지덕지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렇지 않니? 사돈 처녀가 아무 하자 없는 멀쩡한 사람도 아닌데 상대로 젊은 남자의 초혼까지 바라면 그거야말로 문제 많은 거 아니니? 어떻게 저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순간적으로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만큼 시모는 평온한 목소리로 당연하다는 듯 언니를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런 시모의 말에 더욱 화가 나 언성이 점점 올라가더군요.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어머 얘, 나 귀 안 먹었다. 소리 좀 그만 질러. 내가 틀린 말 했니? 그 정도면 감지덕지하고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그쪽에서 아무리 예뻐도 장애인은 싫다고 하는 걸 얼마나 설득했는지 아니? 이제 보니 너나 네 언니나 욕심이 과하구나. 그러지 말고 다시 잘 생각해보라고 해. 나이가 좀 있어서 그렇지 그 집 재산도 많고 남자 성격도 꽤 좋다 얘.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올 것만 같더라고요. 성격 파탄으로 이혼까지 한 남자가 성격이 꽤 좋다니요. 그것뿐인가요? 그보다 한 수 위로 예상되는 시모까지 모셔야 한다잖아요. 그런 자리에 언니를 밀어넣으려는 시모의 말을 듣는데 내가 알던 시모가 맞나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언니와 그 남자를 엮으려는 시모의 말을 딱 끊어버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말해주었죠. 아니요, 저희 언니는 저딴 하자 많은 남자 안 만나도 돼요. 충분히 알아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으니 그렇게 그 사람이 괜찮으면 형님이나 소개해주세요. 형님이야말로 저희 언니보다 2살이나 많으시고 직장도 변변치 않으니 그 남자하고 딱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러자 차분함을 잃지 않던 시모가 처음으로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더군요.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그런 하자 많은 인간이랑 귀한 내 딸을 갖다 붙여?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딴 생각을 하는 게야?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그딴 인간인데 왜 저희 언니한테 소개해 주셨나요? 그러면서 뭐요? 감지덕지? 전혀 고맙지 않으니까 다신 이딴 자리 마련하지도 마세요.
그대로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렸고 그날 이후 시모와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시모대로 저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저 역시 시모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상태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괘씸해서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치솟아 오르더군요. 시댁에는 발걸음도 하기 싫은 심정이었어요. 그만큼 시모가 언니에게 저질렀던 만행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언니를 깎아내리는 모습에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남편은 시모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인지 시댁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더군요. 저 역시 남편이 시댁의 시자도 꺼내지 않으니 딱히 무슨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갖은 애를 쓰며 시댁과 거리를 두며 지내고 있는데 이번엔 남편 놈이 문제를 일으키더군요. 그날은 아빠의 기일이었어요. 매년 기일이 되면 제사를 따로 지내는 건 아니었지만 아빠를 모신 곳에 가서 간단히 인사를 하고 다 함께 밥을 먹곤 했었어요. 남편도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연애 시절부터 항상 함께하곤 했었죠. 그래서 결혼 후 처음 맞은 아빠 기일에도 물론 함께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출발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 뭐 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았죠. 여보, 이제 출발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뭐해? 씻긴 씻은 거야? 재촉을 하자 남편은 몸을 베베 꼰다 싶더니 말꼬리를 흐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이제부터 거기 안 가면 안 돼? 뭐? 왜? 가기 싫어서? 그렇게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강요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데려가고 싶지도 않아. 사실 남편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한 것만으로도 섭섭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친정의 일이기도 하니 굳이 강요를 해서 남편을 끌고 가고 싶진 않더군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최대한 누르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나도 나지만 당신도 안 갔으면 해. 저 역시 가지 말라는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나? 나도 가지 말란 말이야? 우리 아빠 기일인데? 앞으론 나하고 당신은 안 갔으면 좋겠어. 도대체 왜? 왜라니? 연애 시절엔 안 가도 된다고 해도 굳이 따라오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냐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숨기지 말고 그 이유를 말해봐. 남편은 이유를 추궁당할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는지 제 눈치를 급하게 살피더니 이내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시집 온 여자가 왜 친정아빠 기일을 챙겨야 하냐고 하더라고. 나는 그 집 핏줄도 아닌데 왜 꼬박꼬박 그런 자리에 참석하냐고도 했고. 당신이랑 연애할 때야 아무 생각 없이 같이 갔었지만 엄마 말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저와 사이가 나빠진 시모는 아빠의 기일을 챙기는 것을 핑계로 남편을 부추겼고 남편은 멍청하게도 그런 시모의 말에 홀라당 넘어간 것이었죠. 그때부턴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차분해지며 할 말이 연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중 고르고 고른 말을 남편에게 침착하게 해주었어요. 뭐? 그런 걸로 치면 당신도 당신 집 제사에 참석할 필요 없겠네. 나도 물론이고 말이야.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당신 엄마 논리에 의하면 당신도 장가온 남잔데 뭐가 이상해? 일일이 집안 행사를 챙길 필요가 있어? 나도 그 집 핏줄 아니니까 제사 때마다 불려가서 온갖 고생할 필요도 없겠네. 남편이 시모에게서 들은 말을 똑같이 되돌려주자 남편은 그건 엄연히 다른 상황이라며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그거랑은 다르지. 당신은 여자고 나는 남자잖아. 그리고 말이야 바른대로 말이지. 당신은 이제 출가 외인이잖아. 그런데 언제까지 친정일에 다 참견하며 쫓아다닐 거야? 당신이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처형한테 장애가 있다고 걱정하시잖아. 기어코 남편의 입에서 언니 이야기가 나오고야 말았어요. 전혀 상관없는 언니를 들먹이니까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왜 이야기가 그리로 튀는 거야? 지금 왜 우리 언니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고. 왜긴 왜야? 처형이 장애인이니까 당신이 친정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니는 거잖아. 엄마 말이 다 맞았어. 이래서 엄마가 처형 빨리 시집 보내야 한다고 그 난리를 부렸던 거지. 그제야 시모가 왜 말도 안 되는 선자리에 언니를 몰아넣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시모는 장애가 있는 언니가 혹여나 제 발목을 잡을까 싶어 그딴 말도 안 되는 선자리를 마련해서 언니를 치워버리려 했던 것이었어요. 시모에게 홀려버린 남편 역시 시모와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고요. 남편의 말을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당신 진짜 웃긴다. 자기 아빠 기일 챙기는 게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니는 거야? 그건 사리 분별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를 하는 거라고. 난 내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것 뿐이니까 거기에 우리 언니 아픈 거 갖다 붙이지 마. 우리 언니,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보다 좋은 회사 다니고 운전도 잘해. 뭐든 혼자서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 번만 더 어머님한테 그런 쓸데없는 말 듣고 와서 또 이런 얘기 하기만 해. 그땐 진짜 끝인 줄 알아. 끝? 당신은 끝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당신이 보기엔 내가 지금 쉽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끝이라는 말을 꺼낼 만큼 당신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해? 내가 선을 넘기는? 무슨 선을 넘었다고 그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형님 몸이 좀 불편하다고 치자. 그런데 내가 그런 형님을 핑계 삼으면서 시댁 일에 전혀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 당신 기분이 좋겠어? 멀쩡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형님을 짐짝 취급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마저 저버리고 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당신이 한 말이 그런 뜻이 아니면 어떻게 들리는지 말이야. 하여튼 앞으로 아빠 기일 모임에 가고 싶지 않다면 별말은 안 할 건데 나한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알겠어? 결국 혼자 아빠를 만나러 갔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언니요. 그저 손가락 두 개가 한마디씩 없을 뿐이에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는커녕 저보다 더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직장도 대기업이고 그 부족한 손가락으로 저보다도 더 운전을 잘하고 다녀요. 워낙 밝은 성격이라 주변 사람들과 잘 지냈고 장녀로서 부모님도 살뜰하게 잘 챙겨 걱정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언니를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짐짝 취급하는 시모나 시모의 말을 듣고 와서 막말을 짓거리는 남편이나 너무 한심해서 정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도무지 회복할 기미가 없는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모가 저희 집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더라고요. 눈으로 온갖 욕을 다하며 말을 꺼내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거 봐라. 결혼한 출가 외인이 자기 아빠 길 챙긴다는 얘긴 또 처음 듣네. 참 잘났네 잘났어. 내가 어쩌다 저런 잘난 며느리를 얻게 됐나 몰라. 이 말을 듣는데 연애 시절 본 시모의 모습은 철저한 연기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가 될 여자 앞에서 착한 척 자신을 최대한 포장했던 거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그래도 시모가 더 어른이니 어느 정도 숙이고 들어갔겠지만 절이 나오는 원인이 가족인 만큼 지고 싶지 않아서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모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할 말을 다 하기로 했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결혼한 여자는 친정아빠 길 챙기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나요? 어머님, 요즘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몰매 맞아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니요, 덜 했어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희 언니 아픈 거 가지고 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세요. 어머님이 언니한테 뭐 하나 보태주기라도 하셨나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장애 있는 언니 빨리 시집을 보내야 한다 만다. 왜 그딴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니? 장애 있는 언니가 시집도 안 가고 있으면 너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 아니야. 걱정을 해줘도 이 난리니 내가 며느리 눈치 보여서 걱정도 함부로 못하겠구나. 그건 걱정이 아니라 괜한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언니가 시집 안 가고 있다고 제가 무슨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 대신 부모님 잘 챙겨줘서 더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신 저희 언니 짐짝 취급하시지 말라고요. 그러자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따져먹기 시작하더군요. 너 지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리고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너희 언니 장애 있는 거 맞잖아. 그런 언니가 시집도 안 가고 있으면 너도 마음 쓰일 거고 친정 부모님도 마음 쓰이실 것 같아서 대신 나서주기까지 했잖니.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야말로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희 언니 성격 좀 고치라고 해라. 장애도 있는 주제에 그렇게 성격이 불같아서 어느 집에서 받아주겠니? 오죽했으면 50대 이혼남이 네 언니 보고 혀를 다 찼을까? 사람 성격이라는 게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 모르세요? 상대방이 개차반인데 친절하고 예의 있게 굴면 그거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인 거죠. 어머님이야말로 상대방 생각 안 하고 본인 잣대로 사람 평가하는 버릇 좀 고치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시는 우리 언니, 어머님 아들, 딸보다 더 좋은 회사 다니고 연봉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손가락 2개 조금 없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중증 환자 취급을 하세요? 뭐라고? 감히 어디서 장애인하고 내 귀한 자식을 비교질이야? 오냐오냐 해주니까 이게 정말. 잔뜩 흥분한 시모는 욕설을 뱉어낸다 싶더니 급기야 달려들기 시작했고 저 역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기로 작정했기에 똑같이 대응해버렸죠. 결국 저와 시모의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져버렸어요. 지켜만 보고 있던 남편도 그제야 나서서 안간힘을 다해 떼어놓더라고요. 그러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당신 미쳤어?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싸워? 사실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렇게 같이 싸우다니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러는 당신 엄마는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딴 식으로 굴어? 어? 당신하고 우리 엄마하고 같아? 긴 말하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얼른 무릎 꿇고 빌란 말이야.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빌라며 저의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그러기는 죽기보다 싫어서 남편의 손길을 뿌리쳐버렸죠. 이거 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무릎까지 꿇어야 해? 당신 엄마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따지면 내 말도 안 틀렸겠네. 그런데도 흥분해서 나한테 먼저 손댄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 엄마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나한테만 사과하라고 해? 우리 엄마는 당신 시어머니잖아. 당신보다 어른이라고. 상대가 어른이든 아니든 난 먼저 사과할 생각 없어. 우리 언니를 아무것도 못하는 짐짝 취급한 것부터 사과하시라 그래. 뭐라고? 못 들었어? 지금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 엄마라고. 남편과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이어가는 사이 대화를 듣던 시모가 다가와 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너 정말
끝도 없이 건방지게 구는구나. 감히 시험이 머리채를 잡은 것도 모자라. 뭐? 먼저 사과 받기 전까진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넌 도대체 뭘 어떻게 배워서 시집 왔길래 그따위로 형편없는 짓거리만 하는 게야? 어머님, 제가 그나마 배울 만큼 잘 배워서 이 정도만 하는 줄 아세요. 친정엄마가 어른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셨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음 진작에 어머님한테 욕하고도 남을 상황이었다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가 또다시 달려들려고 손을 뻗어왔지만 그런 시모의 손을 바로 붙잡아 뿌리쳐버렸어요.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자 남편 역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지막 강수를 두더군요. 이혼 얘기를 꺼냈거든요.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우리 엄마한테 빌어.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이혼할 줄 알아? 정말 웃기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마지막 초강수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꼴이 말이에요. 시모와 몸싸움까지 시작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나 봐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이혼 정도는 당연히 각오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가당치도 않게 이혼하자고 하는 남편의 뺨을 그대로 올려붙였고 갑작스러운 저의 행동에 얼어붙은 남편과 시모를 향해 말해주었습니다. 방금 그건 당신 엄마 몫인데 당신 말대로 어른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당신을 대신 때렸어.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 그리고 방금 사과하지 않으면 당장 이혼할 거라고 했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울고불고 싹싹 빌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잘 들어. 한참 어른인 당신 엄마랑 이딴 짓 벌였을 때 이미 이혼 정도는 당연히 생각했어. 도무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말을 못했을 뿐이야. 최근에 당신한테 고마운 게 단 하나도 없었는데 이혼하자고 먼저 말해준 거 하나는 참 고맙네. 뭐라고? 다 들었으면서 뭘 되물어? 이혼해줘서 고맙다고. 네 말대로 우리 이제 끝이라고. 할 말을 다 한 후에 황당해하고 있는 남편과 시모를 뒤로한 채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 후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혼은 아니었죠.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 없이도 바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죠. 따로 정리할 호적은 없었지만 정리할 일은 많았기에 전 시모와 전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시모가 저희 언니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은 것과 남편이 시모의 잘못을 방관하고 저에게 상처를 준 것을 모두 고려해 주었어요. 결국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그리고 혼인 시 사용한 비용도 돌려받으면서 유리하게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시 싱글이 된 저는 재밌게 생활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언니가 이상한 말을 전해오더라고요. 승은아, 너 내가 다니는 보육원 알지? 알지. 그런데 왜? 거기에 얼마 전부터 누가 왔는지 알아? 네 전 남편 놈이랑 그 노인네가 봉사한다면서 오기 시작했어. 나한테는 하자마는 장애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우리 보육원에 봉사를 하러 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언니는 직장에 들어간 해부터 보육원으로 봉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보육원은 장애인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애인 센터에서 가까운 곳이었고요. 언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험한 일을 맡아 하던 터라 마주치지 않은 모양이지만 언니는 두 사람을 확실히 봤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며칠이나 계속 방문을 했대요. 그 인격에 그냥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놀라운데 하필이면 장애인이 많은 보육원에 다니고 있다니 참 놀라우면서도 의아하더라고요. 저 못지않게 소식을 전하는 언니 역시 그 상황이 의아한 듯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언니가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울리지도 않는 짓을 하는 이유를 알아냈다고요. 알아보니 그곳엔 매년 거액을 후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전 시모와 연이 조금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의 딸과 전 남편을 엮어보려 마음에도 없는 봉사를 다니는 거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시모는 전 남편의 결혼한 과거도 숨기고 있는 듯 하더군요. 들어보니까 너랑 결혼한 것도 숨긴 것 같더라. 아무래도 후원자분 말하는 게 이상해서 내가 슬쩍 떠봤거든. 그랬더니 글쎄, 네 전 시모가 전 남편 놈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 줄 알아? 이태껏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느라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도 한번 못 해본 쑥맥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는가 봐.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참 대단하다, 대단해. 언니의 말처럼 두 사람의 대범한 행동이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사실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어떤 나쁜 짓을 하든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알았기에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런 가증스러운 마음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악인들을 어찌 내버려 두나요? 심지어 후원하시는 그분은 언니와 사이가 돈독했던 터라 더욱 모르는 척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언니와 함께 전 남편의 발칙한 계획에 재를 뿌려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보육원으로 오는 날에 맞춰 언니와 함께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마침 후원하시는 분과 함께 그분의 자녀, 전 시모, 전 남편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두 분은 오늘도 오셨네요. 이렇게 꾸준히 오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참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저나 제 아들이나 평소에도 봉사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요. 같이 여기저기 많이 다녀서 전혀 힘들지 않은걸요. 이렇게 와서 좋은 시간 보내다 가면 힐링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참 저희랑 생각하시는 게 비슷한 것 같네요. 어머, 그런가요? 전 시모는 갖은 착한 척을 다하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희생과 봉사에 관심이 많았다면서요. 전 남편은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선 쑥스럽다는 듯 그 옆을 지키고 서 있더군요. 저희 언니는 터져나오려는 비웃음을 참고 인기척을 크게 내며 다가갔어요. 전 남편과 전 시모의 표정이 저희를 발견하자마자 보기 좋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그리고 여보. 아, 이혼했으니 어머님이 아닌가? 아줌마라고 해야 하나요? 호칭이 참 어렵네요. 외국처럼 이름을 부르자니 건방지다고 또 욕이나 들을 것 같고 참 애매하네. 언니, 이럴 땐 뭐라고 불러야 해?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 네 전 시모 말처럼 하자 많은 장애인이 뭘 알겠니? 나야 뭐 장애인이라 네 발목만 잡지 호칭 같은 걸 알겠어? 언니와 너스레를 떨며 대화를 나누자 전 시모와 전 남편의 얼굴이 더욱 사색이 되어 가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는 바로 옆에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후원하시던 분이 언니를 붙잡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캐묻기 시작했어요. 승현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이분 아드님이 이 여자분이랑 결혼했었다니 그게 사실이야? 네, 사장님. 사실 이 여자는 제 여동생이고 저 남자가 제 제부였던 사람이에요. 뭐야? 그 말이 사실이야? 네, 사실이에요. 두 사람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이혼했고 결혼 기간이 짧았던 터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서 호적은 깨끗한 상태죠. 세상에, 이 말이 전부 사실인가요? 후원하시는 분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에게 다시 물으시길래 고개를 끄덕이며 이혼 사유에 대해서도 읊어주기 시작했어요. 네, 전부 사실이에요. 결혼 유지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그중 반년은 싸우면서 지냈어요.
저 사람이 저희 언니한테 하자마는 장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모자라 친정아빠 기일도 기리지 못하게 해서 싸움이 시작됐고요. 네, 봉사를 하면 힐링이 된다는 바로 저 사람이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왜 이런 저급한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랑 엮여 살아야 하나 하고요. 그래서 혼인신고하기 전에 갈라섰어요. 당신 그만하지 못해?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그 순간까지도 당당하던 전 남편은 막상 사실들이 흘러나오자 부끄러웠는지 얼굴까지 붉히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본인과 본인 엄마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며 큰 소리치던 사람은 사라져버렸죠 뭐. 전 시모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요.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근데 틀린 말은 당신이 하고 다니던데? 뭐? 공부하고 일하느라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그러면 나랑 5년 동안 한 거는 연애가 아니라 그저 우정 쌓기였니? 나랑 결혼식 올리고 2년 동안 한 집에 산 건 또 뭔데? 집이 없어서 그냥 같이 살기만 한 거였어? 당신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사람 기만하는 거 사기야 사기. 알고는 있어? 사기라는 단어에 내심 찔린 건지 잠자코 있던 전시모가 바르르 떨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너 지금 사기라고 했니? 이게 왜 사기니? 우린 그저 말을 아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했던 거 너도 알지 않니? 그런 생활을 말하면서 네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여전하시네요. 무조건 우기면 다 되는 줄 아는가 본데 그게 바로 사기라고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이제 시어머니도 아닌데 싸움 걸면 저도 모르게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뭐야? 너야말로 건방진 거 하나는 여전하구나.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입만 살아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다니는 그 꼴이 말이야. 갈라섰으면 그만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남 일을 망치고 난리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알아? 한 짓이 있는데 이 정도 벌은 받으셔야죠. 제발 거짓말 좀 하고 다니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고 전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이러세요? 누굴 탓하려거든 그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애먼 사람 속인 본인을 탓하세요. 뭐야? 이 인연이 진짜? 너무나도 흥분을 한 전시모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한자리에 후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로 말이죠. 그런 전시모의 모습에 후원하시는 분이 고개를 내저으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고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을 속인 두 사람에게 화가 나는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만하세요.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본인 입으로 드러나 봅시다. 그게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산 건 맞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총각이 맞답니다. 얘가 말하는 것처럼 100% 사장님을 속인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후원하시는 분이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았는데 전시모는 그런 의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헛소리를 했대더라고요. 전시모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저조차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는데 농락을 당한 장본인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죠. 이보세요. 정말 마지막까지 나를 기만하네요. 사실혼 관계는 혼인이 아닌가요? 그것도 혼인이라고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줬더니 뭐요? 호적이 깨끗하니 총각이라고요?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집안 같아서 한참 모자라도 사람 하나 보고 결혼시키려고 했더니 어이가 없네. 인성조차 연기한 거였다니 더는 볼 것도 없겠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설마 저희 아들이랑 오가던 혼사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왜 아니겠어요? 혼사는 물론이고 그쪽 집에 투자하기로 한 일도 다 없던 걸로 할 테니
바깥 양반한테 그렇게 전해주세요. 직접 연락해서 전하고 싶지만 지금으로선 어떤 험한 말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체면은 살려드릴 테니 알아서 잘 전하시라고요. 사장님, 그건 아니죠. 결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투자까지 철회를 하세요? 그건 회사끼리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 와중에 약속이 중요할 거라 생각하세요? 그렇게 약속이 중요하셨으면 애초에 저를 이렇게 기만하시면 안 됐죠. 거기에다 사람을 보고 하자 있는 장애인? 그딴 저급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당신 같으면 투자하고 싶겠어요? 긴 말하지 않을 테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사장님, 제발 제가 이렇게 빌 테니 투자만큼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사장님이 투자 안 해주시면 바깥 양반 회사가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전 시모와 전 남편이 발밑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지만 후원자 사장님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그분은 물론이고 함께 온 딸까지도 뒤돌아서 나가버렸으니까요. 그 후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득달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예상했던 터라 놀랍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약한 반응이라 그게 살짝 놀랍긴 하더군요. 당신 진짜 미쳤어? 지금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다고. 그것뿐이겠어? 지금 너네 때문에 얼마짜리 투자가 무산된 줄이나 알아?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도대체 우리 집이랑 무슨 악연이길래 이딴 짓까지 하는 거냐고. 악연은 악연이죠. 어떻게 하필이면 언니가 봉사하는 보육원에 후원하는 분을 노렸는지 그건 나도 참 놀라운데요. 인생이 망하고 투자가 무산된 건 제 탓이 아니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애초에 언제 들켜도 이상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두 사람 탓이에요. 그러니까 가당치도 않은 피해자 코스프레 좀 그만하세요. 그러자 전시모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달려들었고 그 순간 언니가 나서서 전시모의 양팔을 잡아버렸어요. 전시모는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오히려 언니가 전시모의 양팔을 신경질적으로 놓아주며 둘은 떨어졌어요. 양 손목을 어루만지는 전시모의 표정을 보아하니 충격이 꽤 큰 듯 하더라고요. 하자이는 장애인이라며 그렇게 무시하던 언니에게 제압을 당했으니 그랬겠죠. 그런 전시모의 마음을 언니도 눈치챈 듯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줌마, 나한테 하자가 있니 없니 그렇게 막말했다고 했죠? 하자 있는 장애인한테 힘으로 밀려보니까 기분 어때요? 아직도 내가 아줌마 말대로 내 동생한테 짐이나 될 것 같아요? 사람 그렇게 무시하고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는 벌 받아요. 벌? 벌은 네가 받았겠지. 어디 손가락도 성치 않은 물건이 감히 누구한테 홍계질이야? 손가락도 성치 않은 내가 이렇게까지 구는 상대인 아줌마는요. 얼마나 못났으면 나이도 한참 많은 아줌마한테 이러겠어요. 그래도 한때나마 가족이었으니 하는 말인데 인생 그렇게 조잡하게 살지 마세요. 아들 교육도 좀 똑바로 하고요. 아참, 그리고 혹시라도 내 동생한테 연락해서 막말하면 각오해요. 아줌마 아들 회사에 하루가 멀다고 찾아가서 괴롭혀 줄 테니까. 온몸을 던져 시모의 행패를 막아주는 것도 모자라 끝까지 제 안위부터 걱정해주는 언니를 보는데 참 든든하더라고요. 이렇게나 든든한 언니를 짐짝 취급이나 하다니 한심한 전남편 놈과 전시모에게 다시 화가 나기도 했고요. 전시모는 언니에게 뭐라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했지만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언니와 함께 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렇게 다시 그 인간들을 마주할 일은 없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시부의 회사는 결국 투자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요. 또 전 남편은 부잣집에 장가갈 생각에 회사 생활을 개판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회사에서 큰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나 한심할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선 참 대단하다 싶더군요. 그리고 조금은 통쾌하기도 했고요. 그 후 저는 그들과의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버리고 잘 지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애를 한 적은 없어요. 맞선과 소개팅 자리에 몇 번 정도 나가보기는 했지만 별로 끌리지가 않아 요즘엔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처음엔 저의 이혼으로 상심이 컸던 부모님과 언니도 이젠 많이 안정된 상태예요. 그도 그럴 것이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언니가 결혼을 한 것은 물론이고 얼마 전 쌍둥이를 무사히 출산했지 뭐예요? 형부는 언니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연하남으로 다정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조카들은 이란선 쌍둥이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보기만 해도 그저 웃음이 흘러나오는 행복 바이러스들이죠. 언니 역시 두 아이들을 돌보며 당연히 행복해하지만 가끔, 아니, 사실 자주 힘이 드는지 연락을 해오곤 해요. 동생아, 나 좀 살려줘. 와서 한 명만 좀 안아주라.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하나 울면 하나가 따라오는데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이럴 때면 못 이기는 척 언니네로 달려가곤 하는데 사실 이 연락을 누구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저랍니다. 이렇듯 저는 언니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조카들을 돌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엔 아무 생각 없이 자유를 누리고 사랑스러운 아가들을 돌보며 사는 제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언젠가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진 지금을 마음껏 즐기며 지내보려고요. 이렇게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긴 이야기 들려드리는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